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 저는 남궁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 3월에 이어서 이제 함께 또 만났습니다. 네네. 4월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3월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풀만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독서의 세 세트가요. 3월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평이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난이도를 느꼈을 때 그래도 3월보다는 좀 할만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안 쉬웠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직 4월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하면요. 지금 3, 4월 때랑 수능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객관적인 난도로 봤을 때는 3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가 조금 쉬웠던 면은 좀 있었다. 문학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문학은 문항 자체의 난도 조금 내려갔는데 지문의 낯선 정도는 뭐 3월 오히려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네. 낯선 작품들이 많았죠. 네네네. 세부적으로 조금씩 더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부터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독서는 어땠나요? 일단 첫 번째 세트는 독서 이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독서 이론에 관한 내용이 뭐 근래에 매 시험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독서 이론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세트다 보니까 중요한 시험일수록 좀 공을 들여서 읽다가 그 쉬운 문제들만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굳이 그렇게 많이 시간 쓸 필요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 우를 범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독서 이론과 관련하여서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안 하면서 푸는 연습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순서를 조금 뒤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푸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요령이긴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자기한테 어떤 방식이 맞느냐는 뭐 자기가 또 역시 잘 자기를 아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경제랑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과 관련한 이제 주제 통합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주제 통합 세트는 전형적인 그런 주제 통합 세트의 출제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개 방식 관련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읽기 관한 문제 또 나왔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 읽기 과정에서부터요, 기본적으로 가를 읽고 나를 읽을 때는 특히 그 나의 앞부분, 가와 나가 어떤 연결고리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나에 갖다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꼭 익혀야 됩니다. 수능 평가원 수능에 그런 스타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신경 써야 되겠고, 두 번째 경제와 관련해서는 13번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즉 사례 갖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또 좀 푸는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문 읽기 전에 거기 표 있거든요. 그 표에 가로 항목, 세로 항목 보고 거기에 낯선 용어가 있으면요, 그와 관련하여 지문에서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그거 가져다가 적용해서 답 추론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원활하게 좀 수행을 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술 같은 경우에는 16번 문제가 이제 좀 특징적인데, 16번 문제 가나 두 개의 그림을 활용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으면요, 두 개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겠어요? 다른 그림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읽기 전에 차이점부터 짚어야 됐고, 그와 관련하여 관련 문단 딱 읽을 때는 그 그림을 참조하면서 그림을 통해 지문 독해하는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독해를 통해서 그림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보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그래도 그런 전형적인 특징을 이번 시험에서 잘 보여줘서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는데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서종평이었습니다. 독서종평에서 지금 김철현 선생님 설명하신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요, 결국 밑바탕엔 반복되는 중요 패턴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요령껏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그 스킬이라는 거, 전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해설도 1, 2부에서 이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설명을 전략적으로 해주실 것이고, 네. 그 얘기를 이제 문학으로 쓱 옮겨가면요, 문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낯선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낯선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겁내지 말고 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일단 뭔가를 딛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도움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세트에서 해제 역할을 해주는 문제의 보기입니다. 그것들을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문에 대한 이해가 낯선 지문이지만 가능해지는지를 저는 3부, 4부에서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먼저 보기를 먼저 공부하는 그런 읽고 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3월에 비하자면 뭐랄까 까다로운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문제들은 분명히 몇 개 있습니다. 낯선 지문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낯선 지문이다 보니까 겁을 먹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선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이 정오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려고 합니다. 자, 언매 말씀해 주시죠. 네, 언어와 매체 좀 이어서 하면요. 뭐 언어와 매체도 이제 뭐 첫 번째 지문이 있었고 그 이어서 이제 세 개의 문항이 있고 뒤에 이제 매체 문항들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좀 특징적인 건 이제 36번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36번은 지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 사례를 적용해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례와 관련된 해석을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건데요. 여러 요소가 이제 한 선택지에 복합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를 하나의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연습, 그것도 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평가원에서도요, 언어에서 난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복합적인 요소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입니다. 매체라는 것 자체가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서 그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는 건데요. 역시 앞에 독서 이론이랑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매체 문제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안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실수 안 하면서 풀었는지를 이 시험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고 자기 자신한테 피드백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하고 꼭 닮아 있는 게 바로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죠? 화법과 작문은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골라내는 그런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해설도 항상 그런 요령을 전달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이번 시험도 조금 특히나 이런 최근의 경향들을 의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계속 이제 저희들이 해설할 때도 얘기합니다만 화작을 난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는 뭔가 지문에 해당되는 뭐 화법의 대본이라든지 작문의 초고 같은 데 담겨 있는 정보들을 물고 있는 마치 비문학 독서 비슷한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덤벙덤벙 그냥 지나가고 아예 안 읽고 지나갔다가는 제대로 풀 수 없는, 대표적으로 이번에 화법 단독 세트 처음에 나오던 그 세트의 첫 세트의 마지막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 그런 문제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화법 선택한 학생들이 그 화법에서 좀 난도 있는 것들 좀 까탈스럽게 읽어야 되는 것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는 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너무 힘들게 계속 네. 가뜩이나 해오고 있어요.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 3, 이 3년 자체를 사실 맞아요. 마스크랑 함께 맞아. 정말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들이라서 더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각 지역마다 오늘 날씨가 다 달랐을 텐데 저희 지금 이 EBS에 오는 요 수도권 지역은 오늘 비도 좀 뿌렸고요. 바람도 막 불고 그랬었습니다. 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벚꽃이 그냥 막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풍경이기도 했지만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루 종일 시험 보고 있었던 오늘 여러분 수험생들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내년에는 대학 교정에서 캠퍼스에서 낭만을 즐기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함께 자, 이번 시험 끝났으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피드백도 잘 해야 되겠고 앞으로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잘 공부해서 좋은 결실 거두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오늘 이렇게 필적 확인란에 썼을 말들, 겨울이 길면 봄은 더욱 따뜻하리라는 말에 그 가치, 함의를 계속 생각하는 여러분,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에서 네, 저가 1부, 2부, 1부, 2부, 그다음에 6부 제가 3, 4, 5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공을 길러드리는 최고의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험 때 또 우리 이 투샷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파이팅하면서 끝내죠. 그렇습니다. 자, 1부에서 바로 만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파이팅!